자, 그리고 제가 저번에 또 중국 차이나 뉴스 시리즈 중에 다뤘던 것 중에 한 개가 중국이 한국한테 주고 있는 피해들, 이걸 다뤘던 적이 있잖아. 그 중에 예를 한 개 들어보면 이 기사가 떴더라고. 이걸 여러분들이 알면 그런 식으로 그게 어떻게 보면 이게 한국의 피해가 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거야. 한번 봐봐요. 여러분들, 중국의 공급 과잉에 롯데케미칼 태양광 소재 POE 생산 중단. 롯데케미칼이 태양광 소재로 쓰이는 POE 생산을 중단한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롯데케미칼은 전남 여수 3 공장에서 POE 박스업 과정을 완료했다. 박스업이란 장기 가동 중단을 고려해 설비 내부를 안전하게 보존하는 조치다. POE는 태양 전지를 보호하고 전력 손실을 최소화하는 필름으로 널리 쓰이면서 주목받았다. 하지만 중국산 저가 공세로 시황이 악화됐다. 롯데케미칼은 시황을 고려해 일단 생산을 중단하기로 했다. 관련 운영 인력도 재배치하고 있다. 자, 한국의 생산량이 없어지는 거고 거기서 일하던 직원들 줄어드는 거고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죠, 그죠? 롯데케미칼 관계자는 사업 철수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뭐 결정되지 않았지만 이렇게 박스업을 해놓은 거 보면 이제 이 파에는 우리가 대한민국이 더 이상 못 먹는다는 거죠. 이게 이제 중국이 쓰는 수법들이에요. 이 딱 요 방법을 보면 어떤 업종이든 다 적용시킬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걸로 그냥 얘기를 하자면, 자, POE라는 물건이 뭐 필름이래. 저도 뭔지 잘 몰라.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한국 업체에서 이걸 만들어. 근데 중국 업체에서 어라? 이거 우리도 만들 수 있겠는데? 만들어. 근데 예를 들어서 한국의 단가가 1,000원이야. 중국 단가도 진짜 당연히 한국보다 싸겠지. 하지만 중국 단가도 1,000원이라고 치자. 하지만 중국은 한국보다 싸게 팔 수 있어요. 그게 중국이 하는 모든 세계를 먹어버릴, 모든 세계의 모든 산업들을 먹어버리려고 하는 그 게임이야. 그게 이제 치킨 게임이라고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한국도 이걸 1,000원에 만들어. 중국도 이걸 1,000원에 만들어. 하지만 한국은 이걸 뭐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월급도 주고 하려면 2,000원 정도는 팔아야 될 거 아니야. 하지만 중국은 1,000원에 만들어냈잖아. 500원에 팔아버려. 손해돼도 괜찮아. 왜? 나라가 뒤에서 밀어주거든. 언제까지 그렇게 팔 수 있냐고? 네가 망할 때까지. 한국 롯데케미칼 이제 물량 공세 손 들고 문 닫았잖아. 롯데케미칼 문 닫았네? 다른 나라 회사들 문 닫았네? 더 이상 다른 회사들 안 만드네? 오케이, 야 단가 올려. 우리가 이제 이거 독점이다. 500원? 아니야. 1,000원이 우리가 원가니까 1,500원으로 올려. 이런 식으로 중국이 모든 산업을 먹어버리는 수법이야 이게. 지금 채팅창에 삼성 반도체, 여러분들 HBM 중국 그거 지금 먹으려고 눈에 불 켜고 미친듯이 쫓아오고 있어. 이런 거를 중국으로 유출을 되는 거를 막기 위해서는 산업 스파이든 간첩이든 이런 거를 정말 잘 막고 잘 관리를 하고 감시를 해야 되는데, 간첩법 개정안 빨리 통과됐으면 합니다. 물론 그것도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 중국도 과학기술적으로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지만 한국도 머리로 중국한테 밀리지 않거든. 이 작은 나라가. 정말 진짜 솔직히 지금까지 한국에서 진짜 산업 스파이든 기술 유출이든 이런 거 유출만 덜 됐어도 한국이 가지고 올 수 있는 파이들은 훨씬 더 컸었어. 하지만 많이 유출되고 산업 스파이들이 많이 훔쳐가고 그러다가 먹히고 따라잡히고 전형적인 중국의 수법이에요. 또 얘기해줄까? 뭐 내용 많다. 야, 이거는 지금 이거 중국에서 굉장히 이슈가 돼 있고 이거 세계적인 이슈거든요. 중국이 어떤 지금 수법을 쓰고 있냐면, 여러분들 이거 들으면 깜짝 놀란다. 조선 사업도 지금 먹히고 있다고요? 조선 사업은 중국이 뭐 먹혔다기보다는 지금 그건 딱 진짜 그냥 정치적인 건데, 한국이 만약에 그냥 정치적인 그런 우위를 잃어버리면 조선 사업 아마 전 세계 조선 사업을 중국이 다 맡아서 하게 될걸. 지금도 물론 점유율이 어마어마하지만 한국이 지금 어느 정도는 그래도 가져갈 수 있는 거는 기술력. 그 기술력도 훔치거나 또 이제 유출되면 끝나는 거야. 그리고 이제 미국과의 관계,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 이런 것 때문에 그래도 한국이 조선업이 버틸 수 있는 거야. 그거 없어지잖아? 그것도 뭐.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이게 한국뿐만이 아니야, 여러분. 중국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뭘 하고 있냐면, 이거는 한국한테만 피해 주는 게 아니야. 한국에서 돈 되는 사업들, 뭐 메모리든 뭐 조선이든 뭐든 돈 되는 거 중국이 다 가져갔지? 일본이든 유럽이든 미국이든 뭐 동남아든 저거 돈 될 것 같은데 저거 우리가 하자. 지들이 다 해버려. 그리고 그거를 뺏어올 때까지 몇 년 계획을 세운다? 100년 계획을 세워요.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네 사업을 뺏어오려고 내가 마음을 먹었어. 1년, 2년, 5년 안 돼? 괜찮아.
우리는 100년 계획을 세울 거야. 이 100년이라는 시간은요, 그냥 단순히 너의 기술을 우리가 가져와서 뺏어갈게, 이 시간이 아니야. 100년이면 그 회사의 뭐 안에 내부 직원들부터 시작해가지고 관리직들 다 지들 사람으로 다 바꿔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야. 애초부터 머릿속 게임이 안 된다고요?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거야? 가만히 있을 거야? 어떻게 해서든 뭐 다른 나라는 몰라도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밥그릇 지켜야 될 거 아니야. 안 그래도 지금 밥그릇 계속 깨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대한민국이 밥그릇이 깨지고 있는 거 안 들려요? 아이씨. 뭐 요즘 댓글들 보면 이미 끝났어, 돌이키기 늦었어, 한국은 끝났어,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안 끝났어요. 아직 안 끝났어. 아무리 시간이 지났을 때 불리하더라도, 시간이 우리 편이 아니더라도 늦출 수 있는 데까지 늦춰야 돼. 왜냐? 먹히는 거 순식간이거든. 자, 이거는 유럽 이야기인데요, 이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와, 이건 또 어떻게 보면 이것도 중국이 이걸 뭐 대단하다라고 얘기해야 되냐, 아니면 진짜 끈질기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 아니면 진짜 그냥 진짜 비겁하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이것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일인데, 중국에 요즘 틱톡에 여러 가지 영상들이 올라옵니다. 어떤 영상이 올라오느냐, 가방업자들, 뭐 구두업자들, 뭐 큰 백, 작은 백, 뭐 여자들 백, 아니 화장품 업자들, 그런 업자들이 영상을 다양하게 찍어 올려요. 예를 들면 어떤 애가 나와서 가방을 한 개 딱 들고 나옵니다. 이거 보신 분들도 있을 거야. 가방 제조업자인데 딱 나와서 딱 가방을 한 개 들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가방을 보세요. 최고급 미국산 악어 가죽으로 만든 가방입니다. 딱 가방 개 예뻐. 딱 해가지고, 이 소재는 구찌랑 루이비통에도 들어가는 공급상이랑 똑같은 공급상이 준 가죽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는 이 가방을 20년 동안 핸드메이드로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중국이 지들이 우리가 이걸 20년 넘게 이걸 핸드메이드로 만들고 있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 이거 진짜예요. 왜냐? 여러분들이 들고 다니는 그 수많은 명품 백들 있잖아. 에르메스부터 시작해가지고 디올, 루이비통, 뭐 샤넬, 뭐 너무 많아. 근데 그런 백들이 옛날에야 막 좋은 소재에다가 정말 진짜 금발, 백발 할아버지 장인들이 한 땀 한 땀 만들고, 금속도 막 옛날에는 막 진짜 주얼리 금품 썼는데 막 그게 옛날 얘기야. 요즘 그거 다 어디서 만들어? 저쪽 중국 구석 어디 공장 바닥에 먼지 투성이 날리는데 거기서 월급 한 달에 100만 원도 안 받는 그런 직원들이 앉아서 뚝딱거리고 있어. 그게 요즘의 명품 백이야. 알 사람들은 이제 다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실제로 이 20몇 년 동안 여러분들이 메고 다니는 그 명품 백을 중국이 그걸 다 만들었어. 그러면서 이제는 이 중국 애들이 나와서 당당하게 얘기해. 내가 이거 20몇 년 동안 내가 이거 만들었다. 뭐 프랑스? 이탈리안? 걔네들이 무슨 뭐 장인 정신으로 지들 가방 만들들한테 나 그냥 웃는다. 지들이 뭘 만들어? 우리한테 다 줘서 우리가 만들었구만. 근데 옛날에는 중국이 이걸 숨겼어. 10년, 20년, 30년 동안 이걸 숨겼어. 왜? 이 기술을 지들이 배워야 되거든. 이게 여러분들 중국 산업이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옛날 20년, 30년 동안은, 20년 전, 30년 전, 그때는 중국이 뭐라 그랬어? 외국 자본들 환영해요. 아이고, 외국 사장님들, 투자해주세요. 공장 만들어주세요. 우리 다 맞춰드릴게요. 이것도 돼요. 이것도 돼요. 예, 됩니다. 다 해요. 우리는 열심히 일해드릴게요. 10년, 20년, 뭐, 해주세요. 투자해주세요. 10년, 20년, 30년. 했다. 이제 지들 기술 확보됐잖아. 야, 외국 자본들 다 빼.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데 뭐. 이거야. 명품도 지금 똑같아. 옛날에 이거 10년, 20년 동안 열심히 이거 막 만들 때는 찍소리 안 했어. 배워야 되거든. 이 장인 정신. 이탈리안, 프랑스 이 장인들이 어떻게 이 명품 백을 만드는지 배워야 되거든. 10년, 20년 동안 이제 만들다 보니까 지들이 장인이 된 거야. 지들이 장인이 되고, 이런 가죽과 이런 소재들, 안에 들어가는 부품들, 이런 것들을 어디서 가져와야 되는지 이제 모든 걸 다 알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빨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야. 이 업자들이, 그러니까 옛날에 그 샤넬, 에르메스 이런 거 만드는 애들이 이제 이거 만들다가 충분히 기술 익혔으니까 나와서 지가 직접 차리고 그 가방들을 똑같이 만들어내. 퀄리티 전혀 밀리지 않게 똑같이 만들어내 가지고 딱 니들이 매는 에르메스 뭐 그거 다 내가 만든 거야. 그거 다 우리가 만든 거야. 하지만 우리는 거기 단점까지 보강시켜 가지고 이거 더 좋게 만들었어. 그리고 니들 에르메스, 니들 디올 그 가격 비싸잖아. 우리는 10분의 1 가격밖에 안 받아. 이러고 중국이 이제 치고 나옵니다. 와, 이런 영상들이 지금 중국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
이것도 옛날에는 이렇게까지 안 쏟아져 나왔는데 지금 이 시기에 맞춰서 쏟아져 나오는 게 보면 중국은요, 이것도 지금 그냥 전술 중에 한 개야.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미국은 뭐 중국을 뭐 관세로 때린다, 뭐 무역 전쟁을 한다. 미국은 미국 그 대변인이 계속 뭔가를 얘기하잖아. 정책을 펼치고 이런 걸 하겠다. 관세 얼마나 올리겠다. 뭘 수입하지 않겠다. 뭘 하겠다. 이걸 계속 발표를 해. 중국은요, 발표 안 해. 그냥 야금야금. 그리고 중국 정부는 직접 나서지 않아. 국민들을 내세워. 밑에 애들을 내세워. 왜? 나중에 잘못되면 끊어버리면 되거든. 저건 쟤네들이 한 거지 우리 잘못이 아니야. 이게 중국 공산당이 일하는 스타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미국 정부는 뭔가 정책을 발표할 때 뭐 이건 막 발표를 해버려요. 근데 요번에 중국은 관세 이렇게 막 100% 이상, 뭐 200% 이상 때려 맞았을 때 우리는 이런 카드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이런 걸로 대응을 할 거다라고 직접 발표하지 않았잖아. 그 6장의 카드 뭘로 발표를 했어? 민간 언론으로 발표를 해. 중국 정부에서는 절대 발표하지 않아. 근데 민간 언론으로 그런 걸 발표를 하잖아? 슬쩍 흘리는 거야. 근데 그 잘못되면 그 민간 언론만 없애버리면 돼. 저거는 개인 의견이었다. 우리 의견이 아니야. 여러분들 한한령도 똑같아. 대한민국은 다 알고 있어. 중국이 한국한테 한한령을 준 거. 한국 연예인들 활동 금지부터 시작해가지고 한국 연예인들 광고 못 찍게 하고 한국 드라마 수입 못하게 하고 뭐 이런 것들. 근데 중국은 말하잖아. 우리 한한령 내린 적 없다. 뭔 소리냐. 니들 오해다. 걔네들은 한한령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적이 없어. 그냥 그 밑에 방송국에다가 쓱 흘리는 거지. 야, 한국 애들 쓰지 마. 한국 애들 와서 콘서트 하는 거 허가내 주지 마. 그냥 말만 흘리는 거야. 근데 이제 막 한국이 뭔가 따지고 들어. 니들 우리한테 한한령 이렇게 따지고 들 때 중국은 어떻게 한다? 야, 우리 그런 거 한 적 없어. 왜 그래? 이게 존나 치사하고 비겁한 거거든. 근데 요즘 이렇게 유럽의 명품들을 상대로 중국의 업자들이 한둘이 나와가지고 빽 가지고 나오고, 심지어 어떤 애들은 화장품 막 이런저런 화장품, 명품 화장품 다 있잖아. 여러분들, 이 화장품이랑 이 화장품이 다른 것 같아요? 똑같아요. 이거 다 내가 만든 거야. 근데 가격 차이는 10배, 20배가 나요. 왜? 여기는 로고가 붙어있고 우리는 로고가 없거든. 당신이 만약에 로고를 신경 쓰지 않고 똑같이 좋은 물건을 싸게 사고 싶다. 저한테 다이렉트로 와서 사가세요. 이렇게 중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홍보를 해. 그리고 계속 까발려. 유럽의 명품들이 실제로 어떻게 만들어냈고 단가가 얼마인지 이걸 지금 계속 까발리고 있어. 유럽도 지금 그냥 병신 된 거예요. 그냥 할 말이 없어. 가짜가 없거든. 다 팩트야. 그러니까 그동안 유럽이 그런 명품 브랜드들도 방심을 한 거예요. 옛날 진짜 중국이랑 같이 일 안 할 때 그때는 뭐 진짜 메이드 인 이탈리, 메이드 인 프랑스가 진짜 100% 정말 거기 장인들이 한 땀 한 땀씩 만들어내는 거였지. 지금은 그냥 브랜드 가격이 90% 이상이야. 그 가방들 만드는 원가 그 다 중국에서 만드니까 중국에서 뭔 장인이 만들어. 그냥 씨발 구석에 박혀가지고 월급 100만 원도 안 되는 애들이 거기서 그냥 뚝딱거리고 있는 거야. 심지어 또 어떤 업자는 이것까지 나왔어. 와, 이 영상을 직접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은데 뭐 물론 저작권 문제도 있고 또 제가 해외에 있으니까 이걸 자료 보여드리는 게 좀 이게 쉽지가 않아가지고 그냥 제가 직접 알려드릴게요. 그냥 그대로 재현을 해줄게. 에르메스 버킨백 알죠? 에르메스 버킨백 지금 5천만 원이라며. 그러니까 디올 가방 145만 원짜리가 그 원가가 8만 원.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들 요번에 버킨백 난리 났어. 버킨백 디올은 그 145만 원, 이 버킨백 5천만 원이랑 비교하면 그냥 세 발의 피잖아. 버킨백 얘기해보자. 자, 그런데 그것들 왜 메이드 인 이태리로 박음질 하냐고? 모든 거를 다 중국에서 만들어가지고 진짜 그 이탈리나 프랑스 거기 가져가면 그냥 살짝만 이렇게 싹 합치면 되는 정도로 거기서 중국에서 다 만들어서 와. 그래서 이탈리 가면 그냥 이런 느낌이야. 이 뭐 어떻게 얘기를 해줘야 되지? 자, 버킨백이 막 부품들이 막 이렇게 만들어져가지고 막 이제 중국에서 다 만들어져가지고 요 상태로 이탈리랑 프랑스로 가. 그럼 이탈리에서는 딱 잘 왔네 오케이 메이드 인 이탈리 이거야. 이거 지금 뭐 거짓말 하는 것 같아요. 용담하는 것 같아요. 리얼이야. 찐이에요. 한번 들어봐. 자, 어떤 또 중국의 가죽 가방 업자가 버킨백을 딱 들고 나옵니다. 그냥 대놓고 이거 에르메스 버킨백 이거 내가 만든 거다. 로고만 없어. 내가 만든 거야. 왜? 옛날부터 난 이 버킨백을 만들어 왔으니까. 니들 버킨백 이거 다 우리 중국 내 밑에 애들이 다 만든 거야. 그래서 이거 내가 똑같이 만든 거야. 하지만 지금 로고가 없지. 자, 내가 이 버킨백 원가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해줄게.
이게 지금 시중에서 38,000달러에 팔리고 있어. 한국 돈으로 5천만 원이 넘습니다. 이거 지금 시중에 38,000달러다. 자, 우리 한번 보자. 일단 이 가방은 가죽은 최고급을 써야 돼. 그 최고급의 공급상이 어디 있느냐? 첫 번째, 이탈리 뉴티라는 회사가 있고, 그 다음에 독일의 와인하이머라는 회사가 있어. 그리고 프랑스의 하스라는 회사. 이 세 회사에서 공급되는 가죽으로만 버킨백을 만들어. 최고급이거든. 자, 그럼 여기 들어가는 가죽, 요 가방 한 개 만드는데 다 들어가는 가죽 원가 450달러. 자, 그리고 이 가죽을 쓰는데, 이 가방을 만드는데 쓰는 실 있지, 실. 이 실도 실 업계에서 롤스로이스라고 불리는 실이야. 이름이 필아노 치노이스. 최고의 실을 쓰지. 이 실이 이 가방 한 개 만드는데 들어가는 실 총량 25달러 정도.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하드웨어들, 이 금속품들 있잖아, 이 부품들. 이거는 스틸인데 이걸 오션 스틸이라고 불러. 스틸 중에서도 최고급 스틸이야. 왜 오션 스틸이냐? 이거 해수에 들어가도 녹이 안 쓸어. 그래가지고 오션 스틸이라 그래. 최고급이지. 요거 150달러 정도야. 그리고 이제 가방을 만들었지. 여기 변두리에 바르는 이 오일들, 최고급 오일, 이탈리산 오일이야. 이거 50달러 정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내부는 부드러운 양가죽이야. 이 양가죽 부분들은 100달러. 그 다음에 이거 자크. 이 자크도 최고급을 써야 되겠지. 이 자크 들어가는 거 원가 10달러 정도밖에 안 해. 그리고 이 가방을 만드는 그 사람이 이 수공비도 줘야 될 거 아니야. 이거 다 핸드메이드인데. 걔네들이 옛날에 그 명품 회사 거기서 그 가방 만드는 애들이야. 얘가 다 빼온 거야. 이 수공비 얼마? 이 가방 한 개 다 만드는데 600달러 정도 주면 돼. 그 다음에 마지막에 포장지는 10달러. 그래서 지금 이 버킨백 얼마라고? 니들이 메고 있는 38,000달러짜리 버킨백이랑 똑같아. 소재 하나하나도 다 똑같아. 근데 이거 원가 1,400달러야. 1,400달러면 200만원. 너 5천만원 주고 샀지? 나 이거 10분의 1 가격에 못 싣게. 나한테 연락 줘. 이러면서 에르메스나 다 각종 명품 그런 가방들 다 해부해가지고 원가 다 털어내고 있고, 그냥 지금 중국에서 이게 난리 났어요. 근데 여러분들 봐봐. 난 깜짝 놀랐던 게, 나는 그래도 이쪽 짝퉁 업계, 뭐 방직 업계, 이거를 난 옛날부터 좀 알았어. 난 중국에서 오래 사니까. 근데 이 업계에 대해서 아예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라고. 특히 요즘 애들, 유럽이나 미국의 요즘 애들이 이 영상을 보고 난리가 난 거야. 난 걔네들이 진짜 몰랐나 싶을 정도였어. 애들이 그 영상을 보고 난리가 났어. 와, 우리는 이때까지 이런 저가 상품들을 들고 다니면서 우린 이걸 명품이라고 생각하고 이 제품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이걸 맸다. 그런 내 자신이 지금 너무 창피하다. 이런 영상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많은 사람들이, 또 어떤 사람들 아예 분석을 했어. 지금 명품은 그 명품이 아니다. 옛날에는 정말 이 명품을 비싼 돈 주고 산다는 이 장인의 손길과 정말 말도 안 되게 고급지러운 이 소재들과, 그 다음에 그 수공업과, 그 다음에 진짜 말 그대로 이탈리안 장인 정신들이 깃들어져 있는 그거를 샀는데, 지금은 장인이고 나발이고 그냥 중국인들이 만드는 저가 제품이다. 근데 이걸 우리를 왜 이거를 5천만 원씩을 주고 사야 되느냐? 이렇게 살 이유가 1도 없다. 중국 이거를 만드는 사람한테 다이렉트로 사자. 이 운동이 유럽과 미국 사람들 사이에서 펼쳐지고 있어. 빡친 거야. 명품들이 이렇게 비싸게 주고 판다는 거 자체. 난 걔네들이 알고 있을 줄 알았는데 몰랐더라고. 그러니까 이걸 알고 나니까 그렇게 빡쳐버리는 거지. 화장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디올, 뭐 샤넬, 뭐 그 명품 화장품들이 있잖아요. 백화점에 가면 그 막 립스틱부터 시작해서 그 다 중국에서 만드는 거야. 실제로 그 립스틱 만드는 애가 나와가지고 이거는 무슨 브랜드고 이거는 얼마 하는데, 이거 똑같은 거야. 이거 둘 다 내가 만든 거야. 이건 나는 의뢰해서 만들었고, 이 의뢰를 받아서 만들었고, 이건 그냥 내가 만든 거. 똑같아. 하지만 가격은 10분의 1이야. 왜? 이거는 로고가 있고 얘는 로고가 없거든. 너들 만약에 로고에 신경 쓰지 않는다, 그럼 나한테 연락 줘. 이러면서 지금 중국에서 각종 명품 업계에서 모든 그 제조하던 업자들이 그 명품들을 약간 진짜 그냥 짓밟아 버리려고 약간 작정한 느낌이야.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이것도 걔네들이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니야. 중국 이거 국가에서 뒤에서 밀어주고 있는 거야. 아니면 한꺼번에 동시에 이렇게 많은 애들이 이걸 까발릴 이유가 없어. 여러분들, 원가 1,400달러짜리를 38,000달러에. 그러니까 그 버킷백 있잖아. 그냥 중국에서 그렇게 최고급 소재로 만들어봤자 200만 원이야.
근데 여러분들 그걸 5천만 원 주고 쓰지 나머지 4,800만 원은 그 브랜드 값이야. 근데 과연 지금 그 브랜드 값이 그 정도로 할까? 그 정도로 인정받을 만 할까? 아니지. 왜? 장인이 만드는 것도 아니고 이탈리아에서 만드는 것도 아니고 프랑스에서 만드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유럽 사람이 만드는 것도 아니잖아. 그냥 저쪽 중국의 어느 공장에 처박혀 있는 월급 100만 원도 못 받는 그런 애들이 뚝딱거리고 있는 거 아니야. 뭐? 5천만 원을 주고 사? 지금 다 들고 일어난 거지.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이건 무조건 중국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뒤에 세력이 있습니다. 그 명품들을 진짜 다 그냥 진짜 이제는 그 명품 산업들 우리가 다 뺏어오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왜? 지금 자신들은 자부하거든. 지들이 유럽보다 더 잘 만든다는 걸 알아. 그리고 뭐 비싼 스포츠웨어들 그 중에서 뭐 룰루레몬이라든지 그 엄청 비싼 그런 스포츠웨어들 있잖아. 이런 것들도 다 폭로되고 있어요. 이거 다 중국에서 만든 거거든. 야 똑같아. 근데 이거 브랜드 있으면 이 가격이지. 야 이거 없으면 내가 10분의 1 가격으로 줄게. 나한테 다이렉트로 연락해. 이게 되는 거야. 뭐 스포츠웨어, 골프웨어 뭐 장난 아니야. 근데 사람들이 봤을 때 이거는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거는 명품들에게 하는 정정당당한 도전이에요? 아니면 선의 경쟁? 아니면 그냥 비겁한 수법? 이건 뭘까 도대체? 이건 과연 뭘까? 소비자 우롱이라고요? 누가 우롱했어? 그 명품 브랜드가 우롱을 했어? 아니면 중국이 우롱을 했어? 이게 이제 애매모호해진다 이거야. 그리고 여러분들 실제로 명품들은요 수요가 많아. 대한민국의 SNS만 봐도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중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맨날 야 버킨백 한 개 뒤에 한 개 툭 있는 둥 없는 둥 마냥 야 예를 들어서 이게 버킨백이야. 요즘 이렇게 사진 안 찍잖아. 버킨백 뭐 이렇게 딱 이거 이런 식으로 사진 안 찍잖아. 그냥 툭 이거 그냥 내가 쓰는 거 그냥 자연스럽게 놔둔 거야. 근데 이거 다 그거 일부러 뒤에 놔두고 찍는 거거든. 맞잖아. 요즘 다 그렇게 찍어. 존나 촌스러운 거지. 하지만 이 뒤에 저걸 놔두려면 그 물건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물건을 개나 소나 다 가지고 있을 수 없잖아. 실제로 짝퉁을 가지고 사진 찍는 애들 진짜 많아. 그러니까 짝퉁의 수요는 어마어마해요. 짝퉁의 수요는. 근데 그 짝퉁 누가 만들어? 중국에서 다 만들어줘. 중국에 네가 업체에 연락해가지고 나 이런 버킨백 이거 똑같이 만들어줘. 로고까지 붙여줘. 하면 똑같이 만들어준다니까. 심지어 옛날에는 말 그대로 에이 짭퉁은 짭퉁이지. 이런 짭퉁이었다면 요즘의 짭퉁은 진짜 뺨 싸대기 날려요. 왜? 똑같은 사람이 만들거든. 왜 그럴 수 있느냐? 요즘 G세대들은 몰라. 그러면 중국의 이런 진짜 여러분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중국이 이 산업을 먹기 위한 100년 계획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게 자 여러분들 이 설명을 한번 들어봐. 저는 이것도 중국의 100년 계획 중에 한 개라고 생각해요. 이런 명품 시장들, 패션 시장들 중국이 우리가 먹겠다. 우리 이제 배울 만큼 배웠다. 약간 이거 아니야. 뭐 그게 뭐 반도체든 뭐든 전기차든 다 그런 거야. 옛날에는 우리가 그냥 공장으로 우리가 만들어 줬다면 지금은 우리 기술 생겼다. 우리도 만들 줄 안다. 니들 꺼져. 경쟁? 오케이 경쟁해. 니들 얼만데? 니들 1,000만 원? 우리도 만드는데 1,000만 원 줬는데 하지만 우리는 500에 팔아. 니들 가격 더 낮춰봐. 니들 500으로 낮출 거야? 우리는 200으로 낮출 거야. 적자 상관없어. 우리 나라가 공산당은 뒤에서 밀어주고 있거든. 언제까지 이렇게 팔 거냐고? 니들 끝장날 때까지. 그래서 실제로 상대방이 끝장나잖아? 그때 얘네들이 독식해. 그 게임을 모든 업계에서 계속해. 자 여러분들 봐봐요. 중국의 짭퉁의 역사는요 30년 전부터 시작이 됐어요. 4단계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중국에 살면서 그냥 제 그 성장 과정을 다 봤어. 저도 옛날에 짭퉁 이런 거 사서 썼어. 중국에 살면서 짭퉁 안 쓸 수 있나? 처음에는요 그게 90년대야. 90년대는 뭐냐? 그때는 나이키, 아디다스 이런 해외의 명품 브랜드들, 옷들, 신발들 이 정도를 모방하는 걸로 시작을 했어. 그냥 모방이야. 말도 안 되는 모방이지. 어느 정도도 말도 안 되냐?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짭퉁 나이키를 사요. 이 나이키를 내가 신잖아. 이틀 뒤면 이 나이키가 밑에 바닥 입 열려 있어. 진짜 퀄리티 쓰레기야. 그게 시작이었어. 그리고 짝퉁 티가 바로 났어. 모방 아무리 뭐 잘한다 해도 짝퉁 티가 바로 나고 이 말도 안 되는 거야. 그게 중국 짝퉁의 시작이다. 근데 그렇게 시작을 하다가 이제 시간이 지납니다. 그때가 이제 2단계로 넘어와요. 2단계가 언제냐? 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 넘어오면서 그때는 뭐가 있었냐? 초반에는 1단계는 그냥 모방밖에 할 수 없었어. 그냥 뭐 TV에서 보든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신는 거 보든가 그냥 사진 보고 그냥 대충 모방해서 만드는 거고 2단계는 뭐냐? 2단계는 실제로 중국에 전 세계의 그런 물건들을 만드는 공장이 이제 중국에 다 설립이 됩니다.
실제로 공장들이 다 들어가니까 애들이 옆에서 그걸 만드는 걸 보면서 배울 수 있어. 실제로 그걸 만드는 과정을 보면서 배워가지고 지들이 만들어내는 짝퉁. 이때는 이제 퀄리티가 확 올라가죠. 퀄리티가 정말 확 올라갑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좀 티가 나는 수준. 하지만 퀄리티가 많이 올라가. 이게 2단계야. 그러면서 이제 3단계로 넘어갑니다. 2000년 중반 때쯤 그때 이제 어떻게 넘어가느냐. 그때는 짝퉁의 차원이 달라져요. 그때는 뭐 나이키나 아디다스나 이런 브랜드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중국의 명품 브랜드들.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디올, 에르메스 뭐 이런 가방 만든 애들, 그런 애들이 중국에 다 이제 공장을 차릴 때야. 다 들어갔어 이미. 그때의 짭퉁은 차원이 또 달라져. 어떻게 달라지느냐. 이게 이제 3단계 짭퉁이에요. 이게 S급이라고 하는 거야. 이게 S급이거든. 뭐냐? 예를 들어서 공장에서 예를 들어서 요번에 새로운 모델을 내. 나이키 운동화 새로운 모델. 뭐 조단 1이든 뭐든 내. 그러면 이거를 몇 컬레 찍을 거야? 한 전 세계적으로 팔려면 한 10,000컬레, 20,000컬레 찍어내야 될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10,000컬레를 찍는다고 하자. 근데 10,000컬레만 만들어낼 거야? 아니지. 그 안에 불량품도 있을 거거든. 그래서 11,000컬레, 12,000컬레 여유분을 만들어 찍어내요. 그래서 그 중에서 골라가지고 품질 문제가 없는 애들, 그런 10,000컬레를 딱 골라가지고 그걸 정품으로 팔아. 나머지 이걸 어떻게 해? 나머지 얘네들을 공장에서 전문적으로 빼돌리는 애들이 있어. 전문적으로 빼돌려.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까놓고 보면 이거 진짜야. 진퉁인데 한 개는 진퉁이라는 그 상표, 허가 이런 거를 받은 애들이고 얘네들은 공장에서 버려진 애들이야. 솔직히 말하면 똑같이 진퉁이지만 얘네들은 진퉁이라는 게 확인이 되는 애들이고 얘네들은 확인이 안 될 뿐이지 똑같은 진퉁이야. 이게 이제 3단계의 짭퉁이거든. 이거는 이제 거의 요거 내가 많이 썼다. 요거는 아는 애들만 살 수 있어. 모르는 애들은 못 사. 짭퉁 다루는 쪽에 좀 이렇게 꽌시 있어야 돼. 좀 잘 알고 이쪽으로 좀 잘 아는 애들. 그게 이제 2000년대 초중반 2004년 내가 대학 다닐 때 그때 이쪽 업계에 좀 아는 사람이 있으면 애들은 S급을 나한테 소개를 시켜줘. 그건 그냥 진퉁이랑 똑같은 거야. 그게 이제 3단계. 요즘이 4단계야. 그게 뭐냐? 요즘 4단계는 진짜 말 그대로 이제 이 명품들 있잖아. 이 명품들은 찍어내는 게 아니야. 말 그대로 장인들이 한 땀 한 땀씩 만들어내는, 장인이라고 얘기하지 말자. 그냥 기술자들이 한 땀 한 땀씩 만들어내야 되는. 근데 그거를 이때까지 20년 동안, 근 20년 동안 중국인이 그걸 해온 거야.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손재주는 점점 늘어나고 이탈리안 장인들, 걔네들보다 중국 애들이 더 잘 만들어. 이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애들도 그걸 알아. 그걸 아니까 야, 이제 쿠데타를 일으키자. 어차피 저거 명품들 지들 이제 저거 만들 기술도 없어. 우리 중국이 훨씬 더 잘 만들어. 왜? 20년 30년 동안 우리가 그거 다 만들어 줬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똑같은 품질로 우리가 만들면서 로고를 빼고 우리가 전 세계 시장으로 팔아버리자. 우리는 그렇게 많이 벌지 않아. 쟤네들 망할 때까지 우리는 저가로 팔 거야. 그러면서 소비자들이 마음이 흔들린다는 게 이게 문제야. 부자들은 상관 안 하겠지. 부자들은 그래도 나는 그냥 진품 쓸 거야. 부자들 그건 어나더 세상, 상위 0.1% 세상, 그거는 세상이랑 관계없는 애들이고, 그냥 정말 일반인들이 아니 우리가 왜 이 로고 한 개 때문에 호구를 당하면서 살아야 되지? 야, 더 이상 이렇게 호구로 살고 싶지 않다. 중국 공장에 다이렉트로 주문을 넣겠다. 실제로 이렇게 다이렉트로 주문을 넣어가지고 전 세계 월드 쇼핑 되는 물건들이 지금 엄청 많아요. 이게 시간이 오래 지나면 어떻게 돼? 이 치킨 게임에서 과연 그 명품들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여러분들, 중국이 명품 소비를 안 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전 세계가 중국의 그런 모조품, 정말 진짜랑 똑같은 그런 모조품을 쓰기 시작하면서 지금 명품들이 주가 대거 폭락하고 있는 거 아시죠? 미친 듯이 폭락하고 있어. 지금 이 100년 계획 중에서 약 30년밖에 안 지났는데 지금 이 정도야. 나중에 100년 동안 중국이 내주연 하기 시작하면 진짜 비상식적인 말도 안 되는 경쟁을 하기 시작한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맞습니다. 짭퉁 시계들 무브먼트까지 얼추 만들어. 물론 그렇게 시간이 진퉁처럼 그렇게 기술이 정교하지 못하겠지만 따라잡힐 거라니까. 진짜 이거 딱 이 단계들을 보면 중국의 짭퉁들이 이제 진퉁을 먹으려 하는 그런 세대에 지금 우리가 온 거야. 이거는 어떻게 보면 중국이 유럽한테 주는 피해겠지. 제가 다뤘잖아요. 중국이 한국한테 주는 피해. 여러분들, 중국이 세계 여기저기에 주는 피해들 겁나 많아요. 이거는 진짜 대놓고 그냥 유럽의 명품 시장들 그냥 대놓고 그냥 때리는 거야. 이거 전쟁이야. 30년 정도 지났어.
이제 진짜 100년 지나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중국을 막으려고 지금 환장한 거야. 여러분들 미국이 뭐 바보예요? 미국이 그 트럼프 그 정부 그 수뇌부들이 뭐 바보야? 할 일 없어가지고 맨날 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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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러고 있어? 여러분들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남은 거라도 한국이 지켜내야 한국이 나중에 중국의 뭐라 해야 될까? 소속국 중국한테 모든 걸 다 먹히고 이제 중국 제품 안 쓰면 못 사는 나라. 야, 이렇게 되면 진짜 어떡할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중국의 짭퉁들도 발전된 게 그냥 짭퉁이랑 똑같이 만들고 심지어 니들 뭐 장인 그리지. 야, 지금 프랑스, 이탈리 물건 만드는 장인들 다 중국 사람이야. 이탈리아에 장인이 있긴 있어? 걔 우리 중국 애들보다 못 만들걸? 왜? 야, 20년 동안 얘 맨날 이것만 만들었어. 니들 위해서. 지금 우리 장인 기술이 니들 뛰어넘어. 이거야. 이거 졸라 무서운 거예요, 이거. 30년을. 근데 여러분들 중국은 그게 돼. 시간과 인간을 갈아 넣었잖아. 시간과 돈? 중국은 인간을 갈아 넣어요. 직접. 니들 할 거 없지. 중졸이야? 야, 와서 가방 만들어. 기술자 돼. 향후 20년만 만들어. 인간을 갈아 넣어버리잖아. 여러분들 공산화 되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공산당 날아가면 여러분들도 그냥 재료로 갈려버려요. 소모품이야. 인간이 아니야. 그래가지고 지금 중국 애들이 애를 안 낳아요. 왜? 내가 왜 비싼 돈 주고 내가 소중하게 귀하게 키워가지고 니들 소모품 만들어줘야 돼? 그게 중국인들이 지금 반항이에요. 지금 안 낳아 애들. 왜? 낳으면 니들 소모품으로 갖다 쓸 거잖아. 야, 이번 세대는 우리 여기서 끝이야. 더 이상 후대 없어. 이러고 지금 중국 애들이 반항하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00년생들. 근데 이제 그 세대들이 부모들도 그걸 이해해주면서 그래, 애 낳지 마라. 결혼하지 마라. 그냥 지금처럼 편하게 살아. 난 너 고생하는 거 보기 싫다. 그 부모들이 그런 마음이야. 그러면서 그래, 야, 일자리 없으면 일자리 찾지 마라. 그래도 부모, 엄마 아빠가 좀 벌어놓은 거 있으니까 너 여기 와서 우리랑 같이 이거 쓰면서 살아. 그냥 남의 인생이라도 행복하게 살아.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소모품이 되지 마. 나라의 소와 말이 되지 마. 이게 지금 중국의 부모들이 추세고. 이게 뭐야? 야, 언제 사람 인생이 태어날 때부터 갈림용으로 쓸 소모품으로 태어나야 돼? 여러분들 대한민국 어떻게 될지 정신 차립시다.